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정말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한 주 좀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SEC가 이 거래소들, 그것도 글로벌 1위 거래소, 그리고 북미 1위 거래소를 공격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이 업계의 많은 종사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핵심은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나스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극적인데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하루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네, 어제는 빅테크들이 빨간불이 다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유난히 초록색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테슬라는 무려 4.58%,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2.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2.76% 상승을 했죠. 증시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이유였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전의 23만 3천 건을 갖다가 크게 상회하고요, 예측치인 23만 5천 건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2021년 10월 다섯째 주 이후로 약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사실 연준이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 연준은요, 지금 노동시장의 완화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금리를 멈출 때가 되었다.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되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술주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죠. 6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금 FOMC 미팅이 있는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들이 계속 지금 하락을 하거나 횡보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고용 지표가 이제 좀 나쁘게 나오니까 반등을 한 겁니다. 네, 금리의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요, 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다가 오늘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제 66%에서 이제 오늘은 72.5%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절대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는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금 50.9%로 지금 절반을 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다양한 지표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고용 시장이 꺾여가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들이 모두 다 지금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더 짙어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피보팅의 시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저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말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모두 다 이제 회복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지지 영역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가격의 항방이 어디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0.39%, 0.58% 정도로 보합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전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다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어제는 1.14%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요, 지금 48%를 지금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어떤 알트코인의 흐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50으로 지금 중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SEC가 공격을 했을 때는 44, 43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공포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중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네,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매수벽과 매도벽은 동일하게 매수벽 25K, 그리고 매도벽은 30K에 있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VD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는 고무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래가 드디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던 거는 이제 가장 큰 고래에 의해서 견인된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이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도 이제 진입을 하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적은 물량으로 진입을 해서 가격의 전체적인 큰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고래들은 모두 다 이제 매물대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다시 갈색 고래가 이제 홀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관망에서 또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어떤 소스들이 필요하겠죠. 이 고래들이 진입할 만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SEC의 공격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이 시장에는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유용성 레벨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어떤 관계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고유한 주소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각 이틀 동안에 100만 개 이상 늘어났다라는 이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시그널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또 가격의 변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들의 움직임의 중추에는요,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SEC가 마치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거점으로 삼고 있던 많은 기업들도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점유율 도미넌스가요, 11% 감소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시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의 흐름이요. 이 시장의 주도권이 원래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아로 반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각 종목별로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좀 큰 범위에서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장에서 이 실현 가격의 순 포지션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이 30일 동안에 비트코인은 4.47 빌리언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3.5 빌리언 달러 늘어났는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1.1 빌리언 달러 이제 순유출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고래들이 계속해서 BTC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는요, 다른 알트코인들을 뭐 본인이 굉장히 잘 판단해서 정말 향후에 확실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뭐 알트코인을 선택을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건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이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요,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집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지금 마이너스 14K의 BTC가 지금 유출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이게 역대 이제 8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는데, 바이낸스는 실질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 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낸스는 공경에 처한 게 맞다. 그런데 코인베이스에게는 오히려 호재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제가 어제와 그저께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SEC가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방향성과 코인베이스를 공격하는 방향성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낸스는 정말 대놓고 공격을 한 거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중립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캐시우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반드시 갈 것이다. 그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SEC의 공격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옵션 내재 변동성의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이 이번 SEC의 소송 제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재 변동성이 뭐냐 하면은 이 옵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SEC 뉴스가 나오고 나서 34에서 43으로 상승을 했는데 다시 40%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포인트 상승에 그친 건데 이거는 거의 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 정도의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변동성이 거의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뭐 그렇구나, 그랬어, 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연초부터 규제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죠. 우리 계속해서 규제, 저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송도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재료들은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불확실할 때는 두렵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미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불확실성이 있던 정도가 크게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굉장히 많은 변동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그거는요, 또 이제 고래들의 어떤 지갑 이동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 고래가요, 지금 1432개 이상의 BTC를 갖다가 다른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니까요. 5분 전에 옮겼다라고 이제 웨이럴럿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 고래는요, 2013년 4월 9일에 이제 매집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195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가격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지갑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는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뭔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평가된 코인 매수를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익 실현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등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뉴스들과요, 그리고 이제 가격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차티스트들의 관점들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게리 겐슬러가 여러 가지 자리에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가요,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거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본인들은 하려고 했지만 SEC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이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훨씬 더 공개적으로 그 방법을 소개를 했을 텐데 계속해서 알지만 외면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게리 겐슬러의 발언에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재 가치를 인정해도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암호화폐 증권 지지자들,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중요한 기능들, 펑션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 이걸 인정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이걸 수차례 교수 시절에 인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더라도 투자 계약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재의 가치가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증권이야 라고 또 무논리를 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만큼 규정 위반, 정보 조작 만연한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곳보다도 정말로 가장 정말 시장의 상황이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우리 SEC는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하겠다. 자, 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소송은 리플 소송이죠. 그러니까 지금 겐슬러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은 곧장 항소해서 전면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그럼 정치권의 어떤 반응들도 좀 보겠습니다. FTX가 파산하고 나서요, 미국 SEC가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무려 183%나 급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집행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굉장히 좀 비판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공화당 소속 의원이요, 지금 SEC의 단속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면피용 조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FTX의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 게리 겐슬러가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감추기 위한 공격일 거라고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지금 상원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은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법무부에다가 바이낸스 조사를 갖다 해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명단 보시면은 엘리자베스 워런 바로 나오죠. 지금 이분 보면은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서도 거의 대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들이 정치권에서도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암호화폐 사용자 수는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1.1억 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거의 이제 1년 동안에 100%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많이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00만 명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같은 다른 대륙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릭스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도입의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가요, 6월 중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최대 은행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이런 나라들의 전통 금융권들도 지금 계속해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SEC가 바이낸스와 이 코인베이스만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들도 모두 다 공격을 했잖아요. 무려 19개의 토큰을 갖다가 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19개 프로젝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뭐 샌드뱅크를 비롯해서 이번에 솔라나 같은 경우도요. 본인들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채용 규제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USDT에 이어서 점유율 2위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를 발행하는 이 서클의 임원으로 지금 전 CFTC의 위원장이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지금 이 연결고리들이 단순히 이제 기술적이거나 단순히 투자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굉장히 지정학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들이 섞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립 구도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이 구도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멋대로 없애거나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차티스트들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데스크 기사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금주 초에 이전 저항선에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25,000달러로 지금 가격이 한번 후퇴를 하면서 지금 스로우백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로우백이라는 건요, 자산 가격을 이전의 브레이크아웃 가격까지 끌어내리는 역추세 움직임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스로우백이 완전히 이제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대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가 제시한 이 강세 나비 패턴이라는 건데요. 이 불리시 버터플라이 패턴. 자, 이걸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 M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 W자로 해서 반등하는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자 패턴을 형성하고 W자 모양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리시한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 패턴이 만약에 완성되는 지점에서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바로 32,500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라는 분의 관점인데요. 자, 이분은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원래 반대 움직임을 보이죠. 근데 이 달러 인덱스가 가장 피크,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긴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면서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피크를 찍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더니, 자, 보시면 피크를 찍었을 때 상승을 했고, 여기서도 피크를 찍으니까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피크를 찍고 나서 이 흐름들이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정점을 아직까지 찍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미싱 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의 여력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캡틴 파이빅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자, 이분은 앞서 분들과 좀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요. 이제 3일봉을 가지고서 지금 컵 앤 핸들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컵 앤 핸들이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31K까지는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컵 앤 핸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 온체인 데이터부터 차트 분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투자와 어떤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 주말에도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은 영상을 1개에서 2개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